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네,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가 그 1927년, 그러니까 1919년에 파리 장서가 있었을 때, 그 홍성, 서산, 보령, 그 이쪽에서 이제 그 유림들이 이쪽으로 이제 피체가 돼서 이쪽에 이제 구금이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한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공주의 그 조령고개, 조령고개인가요? 그게? 조 무슨 고개지? 그 고개를 넘어서 이제 압송돼 가지고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열차에 실어서 대구 형무소로 가게 되는 아주 깊은 고장인데, 여기 헌병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917년에 도고면장 암살 사건 할 때라든가 여기가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그냥 원성이 자자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원래 이름 명칭이 뭐예요? 이게 뭐였었지? 여기가 청양 헌병 중견소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해소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박 소장님하고 그리고 오늘 또 그 평택임시 종중에 그 임기로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두 분 다 해박한 전문가시니까. 저는 사실 이쪽은 잘 모릅니다. 사상은 알아도 지역적인 건 잘 모릅니다. 일단 박 소장님이 주관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청양구 화성면, 바로 이제 지금 읍내리 합천리. 이제 하천리죠. 합천리. 네. 이제 합천리로 이렇게 지명이 돼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우리 내포 지역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지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한 60km 정도가 되는 내포의 그 물줄기, 북쪽으로 흐르는 물줄기의 무안천의 가장 상류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러면서 내포 지역 이쪽 홍성, 예산, 뭐 광시 이쪽 사람들이 이쪽 대천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길목이자 루트고 거점지죠. 그러면서 양쪽으로 곳곳에 산이, 깊은 산들이 지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옛날부터 이쪽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좀 반골 기질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시대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바꿔 나갈 것인가 이런 그 사상이 많이 연구하고 고민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1906년도에 병의병이라고 이 지역에 많은 유림들이 국권회복 투쟁을 항일전을 펼치는데 이쪽 사람들이 거대한 그런 힘이 이제 그때 이제 분출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평택임시 분들이 많이 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동력에 의해서 또 광시에 있는 뭐 여러 그 용인이 씨, 그다음 김영김 씨 여러분들에 의해서 소위 광시로 집결을 해서 광시 의병이 일어나서 다음 날 홍주로 진격을 한 것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홍주 의병이라는 그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광시에서 많은 세력들이 700여 명이 집결을 해서 적이 있는 홍주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새가 부족함을 느끼고서 후퇴를 해서 바로 이쪽에 아직 합류가 안 돼 있는 이쪽 화성 지역이라든가 이쪽 넘어 청라 남포 지역의 그 의인들을 이제 더 합세를 하기 위해서 후퇴를 하다가 바로 이 앞에 지금 저 앞에 있는 그 무안천의 본류와 저쪽 농암리에서 흐르는 그 농암천이 합류되는 이곳에서 일본군 진압군과 맞닥뜨려 가지고 여기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화력에 열악한 이 의병들이 이제 패트를 해서 다시 저쪽으로 이제 대천 쪽으로 가서 다시 이제 규합을 해서 5월 달에 막강한 그 세력을 가지고 홍주성으로 진격을 해서 홍주성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5월 말에는 정규 일본군들이 들어와서 홍주성을 공격을 해서 홍주 의병이라고 부르는 그 의병 주력 부대가 이제 진압이 되고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그런 그 우리 의병사하고 또 조선시대 때는 많은 또 다양한 정치적 주장들이 많이 나왔던 곳이고 또 다산 정약용 선생이 또 좌천돼서 한때 그 이쪽에 금정 찰방력을 또 업무를 봤던 곳이고 그리고 또 그 우리 스승인 정치적으로 남인계통의 최후의 남인 정치 거장인 번암 최재공 선생이 바로 이 지역에 이고을에서 나시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작은 고을이면서도 다양한 정치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인물들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뭐 우리 옆에 계신 평택임시 분들도 항일 그 민족운동에 헌신한 대표적인 집안입니다. 우리 그 평택임시에서 대표로 나오셨는데 선생님께 한마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택임시 참여공파 종중 회장을 맡고 있는 임길호입니다. 제가 연령적으로는 제가 60년생인데 대통령하고 같은 동갑이죠. 그런데 시골에서는 제일 젊지요. 제일 젊고 또 제가 뭐 공부를 세계적으로 한 케이스가 아니고 집안에서 내려오는 거에 관한 사항을 할아버지나 또 주변 우리 집안 집성촌이니까 집안 어른들한테 들은 사항을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연세가 높으신 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상황이 이래서 제가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화성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대체로 서인 노론계통에 속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홍주의병 같은
대사건이 일어날 때 저희 집안에서 성원 이완주 선생이나 그 위에 형인 경당 임승주 선생 같은 경우가 함께 참여를 하셨고, 또 저기 안병찬 선생 그 순응한 씨 집안하고 거기는 소론에 속하거든요. 서인 노론에 속하는데 그분들하고 의식을 함께 하셔가지고 함께 모든 항일운동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하신 그런 것으로, 그러면서 제가 화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게 뭐 학파는 다르더라도 당파는 다르더라도 번암 최재공 선생이 여기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신 집 바로 가까이 있어요. 뭐 생가라고 추정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전설들이 남아 있는 케이스고, 또 그분의 영향권 안에 들은 다산 정약용이 금정역 찰방으로 내려올 때 평강채 씨의 일족들이 이 부분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비호를 받는 그런 의미에서 이쪽으로 내려보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후기에 이제 뭐 내각수반이었던 송유찬 장군이 태어난 곳이고 바로 이 화성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화성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기 무안천이 시작점이 여기거든요. 우리 화성인데, 그래서 여기가 합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 고의 물이 모여가지고 시작돼서 무안천이 시작되는데, 이 무안천이 흐르는 게 역수로 흘러서 남쪽으로 흐르든 서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북쪽을 향해 오른다고 해서 역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산세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반골적 기질이 대단한 것으로 예전부터 제가 들어본 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홍조이병이 제가 듣기로는 구한말 3대 의병에 속한다는데, 그 홍조이병의 요람이고 태동지고 뭐 시발점이고 막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분들한테. 그러는 이유가 1895년 그 무렵에 뭐 단발령이라든지 민비 시해 사건이 있었을 때 이미 안병찬 선생의 부친이신 간호 안창식 선생이 그 의병을 일으킬 모의를 했어요. 뭐 그 향회를 열은 곳이 아까 지나다 오셨던 그 주변, 그 중간 지점에 그 이인영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향회를 하고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향후에 오는 시간이 되면은 뭐 손세지 박사에 의하면 뭐 청대사를 방문한다는데, 거기에서 밥을 끓여서 의병들을 훈련을 시켜줬고, 그 훈련장이 이 무안천변에 모래벌이 있었다고 그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는 그래도 이쪽 방면을 훨씬 많이 아신다니까 그런 사람, 뭐 제가 아는 거는 들어온 얘기가 짧고, 그 다음에 사실 성원 이완주 선생이나 경당 인승주 선생의 자손들이 이 지역에 살고 계시면은 그분들한테 내려오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현재는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전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제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어른들한테 들었었던 사항,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생기면 제가 성심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역에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 또 사상, 또 실행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화성이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또 중요한 건 구한말 또 의병전투가 한창일 때 거기에 막강한 동력으로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웠던 이 평택 임시분들 그 14명이 지금 받아 있죠. 12분. 이런 분들에 대한 선양, 그 정신 계승을 위한 어떤 그 선양 활동이 너무나 없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 자치가 엄연히 서려 있는 이 지역인데도 지금 그런 것을 후손 사람들에게 아니면 여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안내판이 하나도 없다. 단 유일하게 그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전적비를 이렇게 세운 것, 요거 하나만 지금 있는데 여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적 팩트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선양을 할 수 있는 추진체도 좀 구성을 해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정신혼을 후세들에게 떳떳하게 알려주고, 그래서 굳건한 어떤 의리를 반듯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좀 뜻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만두 선생이 썼죠. 여기 보세요. 덕명학교 상량문. 여기 써 있죠? 네. 저기 덕명학교 상량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평택 임한주 공우가 이분의 자예요. 여기가 이제 이만수 선생이 저 1908년에 그 계약한 그 조선의 그 이제 1908년에 그 뭐죠 그 국채보상 운동 나오고 그 다음에 학교 설립 운동 나올 때 홍성에 8명학교라고 있었어요. 8개 학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근데 원형이 잘 보존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단청을 보세요. 맨 꼭 위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덕명학교 여기 보시면 상량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평택 임한주 공우 이렇게 돼 있죠. 공우가 이분의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앉으셔가지고 신학문을 한 곳이에요. 여기는 한학을 하던 곳이 아니라 신학문을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게 보존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1908년에 이제 홍성에서 1907년경에 이제 이제 1906년에 그 홍주성 의병이 일어나고 그 의병에서 이제 초토화가 된 다음에 1907년에 학교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조양학교라고 이제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나와요. 그 당시 외국어 해봤자 일본어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다가 1908년에 그 당시에 이제 학교를 세웠는데 재정이 없어가지고 학교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럴 때 홍성에서 단지 동맹이 나와요. 학생들이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혈서를 씁니다. 배우고 싶은데 학교가 없다. 그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지역의 유지들이 돈을 내고 그래서 이제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때마침 기호홍학회가 만들어지고 홍성군 지회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커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8개 학교가 세워지는데 그때 화성은 홍주목이었고 그래서 이 학교도 그 가운데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원형이 유지된 거는 여기고 많이 알려진 게 김자진 장군이 세웠던 허명학교거든요. 안동 임시들이 세웠던. 그리고 여기는 평택 임시들이 한 곳이죠. 그런데 홍성 쪽은 위정척서가 워낙 강해가지고 그게 성공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다가 막 불 지르고 막 그랬어요. 신학문 한다고. 근데 청양은 개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졸업생들이 결국은 이제 뭐 일본 유학도 하고 그다음에 그 해방되고 나서 이제 국가의 그 일꾼으로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만주 선생은 주자학도 하셨지만은 또 신학문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쓴 우양만록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참 좋아요. 네. 광천에 있는 덕명 초등학교하고 이런 관계가 있나요? 그렇죠. 네. 광천에 있는 덕명학교는 네. 이제 서승태 선생이 하신 거죠. 네. 이름이 이름이 똑같아요. 네.
여긴 덕명 학교, 덕명 의숙이죠. 저 의자가 써 있고 숙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 이제 그 저기 문에 보면은 이리 오너라 그래서 큰 그 앞에 문 있잖아요. 문지기 사는데 거기에 세운 학교를 숙이라 그래요. 거기에. 그래서 그 옛날에는 주나라 때는 그 숙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마을 그러니까 집 경비도 쓰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숙이란 말이 있고 공자님께서 만드셨던 학교 이름도 숙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학교는 아니고 이게 개화기 때 그때 세운 학교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거는 이 원형이 보존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이 이 안에 몇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20명? 그렇죠. 그 정도는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운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15, 16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그랬죠. 이 학교가 제가 그랬잖아요. 엊그제 공자가 위대한 이유는 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책을 만든 데 있다고. 지식이 대중화되면은 보편화되면은 이제 부당한 권력이 무너지거든요. 그게 아마 청양의 혁신은 아마 여기서 세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한 것이 이제 평택 임씨들이 그걸 주도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아까도 이제 그 평택 임씨 종중에 있는 분하고 얘기했는데 순홍한 씨 그쪽에서는 이제 의병 전쟁, 그러니까 을미의병은 그 집안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론가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지상 김복환 선생이고 그걸 풀어서 설명한 사람이 이만두 선생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지상 김복환 선생의 그 이제 그 의중을 받은 사람이 임경호 선생인데 이제 세간에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그 임경호 선생이 파리 장사를 가지고 이제 종로에 어디 갔을 때 그 영남에서 이제 사람이 왔는데 이제 서로 이제 소속을 얘기하고 관계를 얘기할 때 내가 이제 지산 김복환 선생한테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상석을 양보했다 그래요. 당시 지산 김복환 선생은 성균관에 관장을 했고 그러니까 성균관 죄주였었죠. 그러니까 조선의 선비들이 그 사람을 모르는 바 없는데 그 사람의 수제자가 임경호 선생이었으니까 그 위세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임경호 선생은 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 있어서 지산 선생을 아버지처럼 섬겼고 그다음에 거기 이만주라고 하는 유명한 또 이론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죠. 이만주 선생은 학문도 대단하지만 문장력도 또 의기도 대단해서 아마 이 내포 땅에 그 우암 송시열 선생이 그 비문 같은 걸 많이 써주셨는데 이만주 선생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만주 선생이 썼어요. 그래서 대마도에 끌려갔던 9분의 그것도 다 했었고 그 문석봉 선생 같은 경우는 늙음하게 손자를 데리고 이만주 선생한테 와서 가르쳐 달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주자학자였지만 그 주자학을 하면서도 근대 문명에 그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동경 유학도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게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단청 같은 이게 옛날 모습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건 이제 영원히 보존해야 되는데 청양군에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 집안에서 알아서 하기로. 예. 그래서 이건 뭐죠? 이게 저기 감한가요? 아 제사지네. 저기 제사상이죠. 아, 제사상. 제사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 교자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이렇게. 재물은 말하는. 아 이게 이런 교자상이지. 예 이게 옛날에 그 한번 보십시오. 아니 교자장이 아니고 아니 우리 교자라고 그래. 이게 더 옛날 거고. 예. 이거는 나파도로 만든. 그럼 이거는 이제 그 재물을 여기도 담아서 옮기는 거예요? 운반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이거 처음 봤어요. 에? 예. 왜 처음 봐 이런 거를? 은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들고. 여기다 예. 담아가지고. 아니 이제 우리는 어차피 이제 산재를 지낼 때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여기서 이게 옛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산을 뭐 굉장히 멀리도 가야 되니까 여기다 담아서 산지기들이 가마. 운상이라 재물 운상. 그 저기 뜻은 맞습니다. 예. 그 저기 우리가 혼구멍이라 그러잖아요. 혼구멍. 근데 혼구멍을 제가 오늘 그걸 보여드리려 했어요. 그 혼구멍이 정충사에 있어요. 혼구멍이 뭐냐면 여기 제사를 하게 되면 위패가 있잖아요. 근데 위패가 있는데 위패 옆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이게 혼이 들락날락거린다고. 그걸 혼구멍이라 그래요. 그게 거기 정충사에 된다는 말이 있는데.
예, 네. 그게 정충사에 있어요. 정충사에 그게 지금 원형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충사가 아마 그 나중에 사후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사후를 짓게 되면 그걸 그대로 따와야 될 거예요. 거기 그대로 모양이 보존돼 있어요. 제가 여기를 몇 년 전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이게 그대로 있어서 이제 상상을 했던 거죠. 개화기 학교가 어땠을까? 뭐 이런 거. 보세요. 개화기 학교하고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저쪽은 우리 회의실로 쓰는 곳이고 여기를 이제 감당 마루방으로 썼는데 이게 뭐예요, 이건요? 그거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이거 나무 뭐 나무 못이 수장에 대한 수장을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양쪽 쪽에 했거든요. 볼을 끼워서 그 빠지지 말라고 보세요. 아, 여기는 그냥 받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기둥감으로 석가래를 얹으면 집이 무너진다고. 아니, 기둥감으로 석가래를 얹으면 집이 무너진다 그랬나요? 이게 석가래죠? 이게 석가래죠. 아, 이 석가래인가? 이건 뭐예요? 보죠. 보죠. 이것도 참 옛날에 여기가 또 하나 있다가 보시겠지만 이게 저기 내포 지방의 조선 시대 건축 양식의 모델이 있어요. 그게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여기가. 이게 여기 이 자체가 완전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리스치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참 이게 니스치라는 게 문화재 같은 지정을 못 받아. 그죠 봤는데 이 건물은 네. 박사님 맨날 뭐 연대를 더 뭐하지만 여기가 예전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교무실. 여기가 교사들이 사용하던 데랍니다. 이제 여기 보세요. 이리 와서 이동네 보세요. 가지고 아니 괜찮습니다. 원래 저기 훈장이 쓰는 방이에요. 네, 훈장님 방 그런데 이게 한번 촬영을 해보세요. 들어가셔서. 이제 저 뭐를 다 못할 이제 끝났을 때 옛날 의수 약간 여기가 이제 예전에 훈장님들이 쓰시던 곳이랍니다. 종교를 하면서 그 교사가 지은 예, 이건 이제 완전히 훼손돼 가지고 새로 만드셨어요. 화학학교로 네. 교사를 썼어요. 그 다음에 또 1960년대 들어서 가지고 그 임금호 선생 그 손자분이 공주 영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양반이 아, 야학을 열었어 여기서. 그 영명학교 나오셨어요? 임궁호 선생? 아니 그럼 손자가. 그 영명학교가 어떤 학교인 줄 아시죠? 그 유관순 나왔다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영명학교 출신 그러면은 영명학교 잘 아시지 참. 영명학교 박성춘 선생님. 뭐 이쪽 공주에 있는데 최초로 그 기독교 학교니까 이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선각자들이 좀 외람된 말씀드리면은 공주 고부를 못 가는 사람이 돈도 있고 분홍이고 하면은 그 차선책으로 가는 학교가 영명학교예요. 그건 뒤에 얘기고 네. 그 앞에 그렇지. 앞에는 초창기 설립했을 때는 장면 박사도 여기 나왔어요. 조봉암이도 조 네. 누구야? 누구요? 그 조병옥 조병옥이도 거기 나왔어요. 그 영명학교 나왔지. 그래서 나중에 그 영명학교를 세우신 분이 분의 아들이 그 누구죠? 그 사람이 그 해군 그 영명학교 나와서 거기 나왔어요. 나와서 계시다가 미국인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의대를 나와서 해군 장교로 입대를 해요. 그래서 하지 중장이 들어올 때 1945년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한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마 그 군정에서 자문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뭐 연구에 관한 설명보다 하여튼 거기 연구를 나오신 분이 고등학교 3학년 요때쯤에 저기 저기 누구 있잖아요. 내가 두문무출하고 있다는 의왕이라는 녀석. 네. 그 녀석 아버지인데 그 양반이 주말에는 와가지고 야학을 열어서 그 야학이 인근 동네는 뭐 심지어는 그 지력적도계라고 하는 그 광천 쪽에서도 등불 밝혀가지고 왔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야학의 의미를 두는 거는 뭐가 있냐면 그 이만희 씨 있잖아요. 그 파견집을 복원하고 있다는 양반. 그런 양반들하고 그때 당시 이제 고등교육이라고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 영어가 됐든 뭐 국어가 됐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저기 그
그것을 가리키는 가운데서 정말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가지고는 잘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은 학원 이름을, 여기 동명의석으로 뭐 동명의석 산천제로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교사들이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름을 지키를 뭐라고 지었냐면 새마을 학원이라고 한 거예요. 네? 새마을 학원. 그도 몇 년도요? 그게 1968년도경인가? 그거는 너무 미치고 거기는 말고 아니. 이전에 가야 돼요. 아니. 내가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새마을이라는 말을 국가에서 박정희가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새마을이라는 공식적인 단어를 쓰지 않을 때 여기서는 이미 써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 복사꽃 피는 마을 유래비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로 너머 동네가 이제 저희 수정리인데, 거기가 예전에 연세 드신 양반들은 아실만해. 저기 68년도에 복사꽃 피는 마을 라디오 드라마가 나왔던 배경지가 바로 동네거든요. 그런데 그 새마을이라는 타이틀을 여기서 차용해 간 거예요. 혁명 재건 국가재건위원회 그 충남도 책임자가 여기를 방문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당시는 뭐 경례도 재건이라고 했다면서요. 자기네들끼리 하는 경례가.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 차용해 간 그 새마을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새마을 운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든 얘기를 할 때 새마을 운동이 그 경북 청도인가요? 그쪽이 뭐 저기 시발제라고 하지만 이름 부분은 공식적으로 사용된 공식적인 이름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사진도 찍었고, 그래서 우리 청양군에서도 그 자료 수집을 해서 나름대로 모아놓고 있는데, 이 공간이 그런 공간이었던. 여기서 학생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교사들하고 여기서 사진 찍은 1960년대 말이면 드문 일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우리 뭐라고 해요, 뭐 교지처럼 조그만 책자도 등불이라고 했던데 그런 교지도 만들었고. 그래서 근대교육사에 있어서도 뭐 저기 고한말의 교육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근대교육하던 국민학교가 임시로 쓰던 가교였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또 야학당이 운영되던 그런 공간으로 이 건물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의미가 대단하다고. 네, 여기 쓴 거 보니까는 이게 평택임시뿐만 아니라, 아니, 그래서 성함 선생님이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풍이 무너지고 이제 집안 가풍이 문풍이 무너지고 하니까 이제 동학을 연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열다 보니까 이제 주변 타성들도, 제가 동학당을 아까 뭐 논산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동학당에 가니까 뭐 자기네 파평민 씨들 그 일족들만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옳았던 것인지 그쪽 윤신혜가 옳았던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여기가 그 이성 동양의 아들, 그러니까 성이 다른 사람들이 그 여러 종족들의 그러니까 그 이성 동양의 그 자제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했고 8, 9세 때 여기를 많이 왔나 봐요. 어린애들 그렇게 됐고. 그 이상 나이가 되면 이제 예. 거리를 위해 가지고 뭐 논에서 밭을. 그리고 여기서 각 종중에서 그 협력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해가지고 돈도 많이 있었다.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뭐 진퇴하고 출입하는데 상처와 상시가 없으면 금수와 같다. 뭐 이런 것도 써놓은 거 그랬네요, 이분이. 이 가까이 오시죠. 이게 이제 애국지사 임경호 선생 기적비라고 돼 있는데, 이 임경호 선생이 바로 지산 선생의 수제자라 그래요. 이분의 아버님이 여기 임승주 선생님이거든요. 그 임승주 선생님은 이제 이만주 선생님의 형입니다. 형인데 이분이 홍주 7이사 가운데 한 분이세요. 어떻게 됐냐면 1895년에 홍주에서 의병이 있었을 때 그 안병찬 선생께서 분기를 못 참고 이제 자결을 하세요. 왜냐하면 당시에 홍주 목사 이승우가 이렇게 같이 의병을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이제 소위 배신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지산 이설 선생을 비롯해서
그 6분이 이제 투옥이 되거든요. 체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됐는데 그때 안병찬 선생이 그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그 분기를 못 참아서 목에 칼을 찔려서 자결을 하십니다. 그때 그 돌아가시게 되는 거를 이 임승주 선생이 그 입으로 그거 다 피를 빨고 피를 막아서 살려냈다고 합니다. 이 임승주 선생이 이만주 선생님의 형입니다. 일찍 돌아가세요. 그분의 아들이 바로 이분이에요. 임경호 선생님입니다. 임경호 선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 아버님이 그 일찍 돌아가셔서 이분이 이제 의지한 게 지산 김복환 선생을 아버님처럼 의지를 한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작은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만주 선생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이제 수학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전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이제 학생들을 국권 회복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1905년에 이미 학교가 다 설립됩니다. 을사늑약이 1905년 11월에 있었는데 1905년 6년경이면 전부 다 학교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홍주 지역만 1908년에 가서 됩니다. 그때는 1년이 굉장히 그 중요한 굉장히 그 오랜 기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1908년에 그것도 생기게 되는 게 단지동맹 때문에 그때 홍성에 있는 학생들이 손가락을 잘라서 이제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역 유지들이 자금을 출연해서 이제 학교를 세운 게 8개거든요. 그래서 1908년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근대 교육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성 쪽에서는. 박사님, 예. 만약에 단지 동맹이 없었으면 더 늦어질 수도 있죠. 예. 그만큼 관심이 없었죠. 왜냐하면 거기 위정척사가 굉장히 강했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의병이 왜 일어났냐면은 다른 데는 의병이 없어요. 홍주 지역만 의병이 있어요. 당시 홍주 지역이 관할하던 데가 이제 보령, 그다음에 홍성, 청양 이런 데입니다. 지금도 그 홍주 지역은 굉장히 보수 사람이 많아요. 보수인지 수군지 뭐 하여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만해 한용운 선사가 홍성에서 살지 못하고 서울로 갔고 그 뒤에는 만해 선사도 홍성에 대해서는 애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은 김자진 장군도 홍성에는 어린 시절에 흔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흔적은 대구에 가야 있어요. 그 대구에 그 광복회 대한광복회의 본부 임원으로 활동했다고 그러는데 홍성에는 흔적이 없어요. 그분이 했던 게 그냥 술 먹고 뭐 이렇게 1톤짜리 돌로 공기놀이를 했다 이런 것만 있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뭐 하늘에 붕 던졌는데 뭐 저기 떨어졌다. 그리고 뭐 최영 장군이 뭐 그 용봉산에서 뭐 말한테 시켰대요. 내 화살이 빨리 가나 네 화살이 네가 빨리 가나. 그래서 빵 쐈는데 가보니까는 이제 말이 늦게 와가지고 목을 쳤는데 목을 딱 치자 화살이 도착했다고. 이런 그러니까 구라 비슷한 전설적인 게 많죠.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하여간 그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예요. 홍성 그쪽이.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쪽은 사회주의자도 많았는데 다 민족적 우익 사회주의라 그럴까? 민족주의자들이 많았고 아나키스트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청양도 그런 류인데 청양이 이렇게 된 거는 여기가 교통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헌병대가 이쪽에 있었겠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명학교 문제도 나왔는데 홍성 쪽에는 영명학교 출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홍성에 가면 1911년에 세워진 그 감리교회가 있어요. 홍성 읍 안에 그게 거기에 이제 사해리 사람 분이 이제 유치원을 설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홍성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동네였어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거는 청양도 그렇다는 얘기죠.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